시장이 끝까지 우려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마감가는 어느 수준까지 빠지면서 좀 마치게 될지 예상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유가 구간 진입했는데요. 현재 구간 보시면 거래소 쪽은 일단 1.8%대까지 하락하면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313포인트 현재는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장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장 초반에서부터 하락폭 키운 다음에 좀 지지부진하게 나타나다가 한시 구간 살짝 들어 올려줬었는데 이후로 다시 한번 밀립니다. 1.8% 정도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분위기가 더 어둡네요. 거의 3.5% 가깝게 빠지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690포인트도 위태로 온 상황입니다. 3.4% 하락하면서 690포인트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는 집계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진짜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하는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거래소와 코스닥도 종목별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종목별 장세가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먼저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는 한국 엠콜 유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만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스틸과 더코디 두 종목이 현재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닥 시장의 신스틸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하나금융 15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오늘 코스닥 상장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네, 스펙 합병 종목인데 1차 철강 제조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더니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더코디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8,520원 부근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시가총액이 250억 원 정도로 상당 부분 작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리면 현물, 선물, 일제히 외국인 매도 나옵니다. 현재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는 모두 1,000억 원 넘는 물량 쏟아져 나오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500 계약 가까이 팔자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현재 특징입니다. 다만 막판 들어서 기관은 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는 특징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종목들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 가운데 거래소 쪽 가보시면요. 마지막까지 좀 오르는 종목들 사마 알미늄이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서 좀 폭발적인 시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알루미늄 박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은 8년, 규모는 2조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계약 내용은 현재 확정 단계로 실제 계약은 해를 넘겨서 내년 1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마 알루미늄 역시나 15% 정도의 상승 탄력 기록하게 되면서 4만 원 선 위쪽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장중에 있었던 종목이 있는데 바로 금비입니다. 네, 오늘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금비와 더불어서 삼화왕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비 같은 경우 유리병을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삼화왕관은 병뚜껑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전에 유리대란 때 한번 좀 움직인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두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연관성이 있게 움직이는지 이 여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들 조금 더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좋았던 종목들 대체적으로 항공 종목들인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계속 중국 쪽이라든지 일본 쪽 모멘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유화같이 석유화학주들도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나왔던 쪽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겠죠. 오늘 보시면 SCM 생명과학 마지막에 22%대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는 엘컴텍 이 종목이 있는데요. 엘컴텍은 금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세계금협회 쪽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3분기에 400톤의 금 현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3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가 241톤이었는데 이를 훨씬 더 앞지르게 된 역대 최대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금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 관련 종목들 함께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TKG 이 애강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했는데 미래나노텍은 3천억 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소식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두 자릿수대 오름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도 보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암젠 쪽에 기술 이전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급등하는 시세에 오늘 나타내는 그런 흐름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아이큐어 이 종목이 두 자릿수 대 하락폭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테크놀로지라든지 얼마 전에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매각 소식이 있었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합니다. 현재 구간 15%대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35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상한가 기록했었던 인포마크 절반 정도 다시 시세 되돌리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쪽에서는 살펴보시면 제주은행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죠. 디지털 은행으로의 전환이라든지 다만 모두 양측에서 부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밀렸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안 좋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도 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5% 큰 폭으로 하락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 영향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밤에 테슬라도 8%. 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두고 있는 12월 23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이렇게 거래를 또 마쳤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주변국 증시들도 함께 좀 둘러볼 텐데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물론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제히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국내 증시만큼 많이 빠진 곳도 없었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1%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26,235엔 정도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상단 쪽으로는 60엔 더 열려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130엔 정도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일본 증시도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락 마감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강했죠. 이제 연준이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반도체 쪽이 좋지 않았듯이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쿄 일렉트론도 시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잘 안 잡힙니다. 이제 오늘 물가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지난 11월이죠. 그러니까 지난달께 나왔는데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15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1981년 12월 이후에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물가가 꾸준하게 오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 완화 정책을 취하던 일본은행 측에서 약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의 경제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증시 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에서는 보합권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버티나 이런 시세들을 기록하곤 했었는데요. 오장 들어서 같이 좀 밀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중국 증시 좀 보시면요. 상하이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0.5% 하락한 3,0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위쪽으로 열렸었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좀 꺾이는 흐름이고요. 심천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1,840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 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다 이런 점이 느껴지시죠? 이렇게 중국 증시 약보합권에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중국 방역당국이 최근에 수백 명의 지방병원 의료진을 서둘러서 베이징에 급파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의료에 대한 지금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 보도가 나왔었고요. 이 봉쇄 완화 조치가 조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방역당국 중국 발표와는 약간 좀 다르게는 나오는데 일단 매체상의 보도로는 조금 큰 폭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넘어가서 원달러 환율 마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환율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수가 낙폭이 커질 때 환율이 오히려 살짝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가 4원 60전 올랐습니다. 1280원 80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은 1280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일단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도 현재는 관측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좀 진정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살짝 불안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올랐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지수와 더불어서 중국 지수 그리고 함께 원달러 시장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밀렸을지 자세한 종목들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번 한 주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를 기대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시는 하방 압력을 좀 피하지 못했는데요. 간밤 미국 쪽 GDP 지수가 예상보다 견조한 결과를 내면서 또다시 연준의 긴축 심리를 자극할 거란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월월 대비 1.83% 하락했습니다. 포인트로는 43.04포인트 하락했고요. 종가는 2,313.69포인트에서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 체크해보시면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 5조 8천억 규모의 거래대금 오갔습니다. 확실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오늘장 60일선을 하향 돌파했는데요. 장중 낙폭이 커지면서 2310선 위협까지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축소 시도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2325포인트 부근에서 저항받으면서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2310포인트 선 지지받으면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개인과 외국인 쪽 매도 우위가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730억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만들면서 1808억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508억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 그만큼 하락폭이 컸습니다. 먼저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5% 넘게 하락하면서 비금속 광물 지수가 4% 가까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뒤로 의약품 업종이 3% 가까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계 섹터와 서비스 섹터, 종이 목재 업종 나란히 2%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필수 소비자 쪽으로는 대체로 좀 지수를 방어해줬는데요. 먼저 통신 섹터가 0.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상승하면서 전기가스 업종 지수 0.1% 이내의 소폭의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많이 매도했는데요. 먼저 오늘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달 만에 장중 58,000원 선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낙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종가는 58,1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1.7%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5거래일 만에 또다시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77,800원 터치하면서 1.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는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 3.4% 가까이 하락하면서 45만 5,500원으로 46만 원 선을 깼습니다. 이어서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역시 2% 이상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LG화학이 2.5%가량 하락하면서 61만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SDI 역시 2.35% 하락했고요. 종가는 62만 2천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관련된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 FDA의 세계 최초로 램시마 피하 주사 제형 허가를 신청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지만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장 4.42% 하락했고요. 종가는 17만 3천 원 터치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2%가량 하락했고요. 종가는 80만 6천 원으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 동반 하락했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밀리면서 국내 성장주인 인터넷주와 동반해서 하락했는데요.
먼저 자동차주 가운데 현대차가 오늘장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5만 7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오늘장 1.3% 가까이 하락했고요. 6만 2,7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3%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네이버 쪽으로 매도 물량 몰리면서 3.5%가량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7만 8천 원 터치하면서 하락했고요. 카카오 역시 3%가량 하락하면서 5만 3,4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전기차주인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테슬라가 일부 전기차 모델의 판매 가격을 낮춰서 할인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의 수요 부진 문제가 현실화된 건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이달 들어서만 약 35%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간 기준 사상 최악의 성적이란 평가와 함께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하락했습니다. 먼저 대형주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까지 하락했는데요. 그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종가 5.6%가량 밀렸습니다. 종가 17만 8,500원으로 부진한 흐름 연출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가운데 LNF와 에코프로가 동반해서 4%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장 항공주들이 그래도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저 효과와 더불어서 보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하는 LCC 항공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진에어는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티웨이 항공 그룹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부각이 됐는데요. 티웨이 항공이 오늘장 4.6% 상승하면서 2,39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티웨이 홀딩스가 3.43% 상승하면서 543원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그래도 부합권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3% 넘게 밀렸습니다. 3.32% 하락했고요. 포인트로는 23.77포인트 내리면서 691.2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장 초반부터 700선을 이탈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약 한 달 반 만에 앞자리가 바뀐 건데요. 693포인트에서 저점을 다지고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697포인트를 저항선으로 만들면서 다시 한번 등락을 만들었고요. 후반부 들어 낙폭을 더욱더 커지면서 690선 두고 수급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690선 지켜내면서 691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 홀로 971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사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이 583억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 441억 가까이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총 상위주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HLB가 오늘장 다시 한번 하락했는데요. 하루 만에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5%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장 36,6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은 약부하권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해줬고요. 종가는 71,500원으로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장 3.4% 넘게 밀렸고요. 종가는 64,100원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주들 보겠습니다. 앞서 코스피 특징주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오늘장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동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4.85% 가까이 밀리면서 11만 1,800원으로 하락했고요. LNF 역시 4.2% 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게임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동반 3% 이상의 낙폭을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펄어비스가 북미 최대 게임 미디어인 MMORPG.com에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3년 연속 가장 향상된 MMO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장 큰 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6% 넘게 밀리면서 41,9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오늘장 3.82% 하락하면서 42,7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장 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오늘장 86,800원 터치하면서 1.2%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하락에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인 리더공업 역시 4% 넘게 밀렸고요. 종가는 156,9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후반부 들어 금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내년 국제 금 가격이 2배 이상 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몰린 건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현재 금 사재기에 나서면서 올해 3분기 최대 규모인 400톤의 금 현물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금값이 온스당 1,8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엔 최고 4,000달러까지 뛸 수 있을 거란 업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뉴스 소식이 나오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부각된 건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엘컴텍이 몽골 현지 회사가 금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장 20% 넘게 급등하면서 1,100원으로 종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IT젠이 막판 들어 조금 매도 물량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자회사로 한국금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종가는 3,785원으로 탄력을 줄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주로 오늘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통화 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전기가스 요금이나 식품물가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누적되면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장 채권 추심주와 그리고 저축은행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 푸른저축은행이 오늘장 2.3% 가까이 상승하면서 13,6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채권 추심주인 SCI 평가정보 오늘장 2.7%가량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3,985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역시 막판 탄력을 좀 줄이긴 했지만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는 11,2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나노텍이 오늘장 상승했는데요. 네, 자회사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 소식이 부각되면서 동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회사인 미래첨단소재가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3천억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올해 회사 예상 매출액의 6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수주 소식이 부각되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최근 수산화 리튬 가격 강세로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나오면서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장 미래나노텍 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약 17%가량 상승했고요. 종가는 18,3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